안녕하세요. 성현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6월 이벤트 비공개 영상입니다. 이번 이벤트 비공개 영상은 5월 달에도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멤버십 수강 회원들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만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공유합니다. 자, 해당 화면은 서집달 21년도 9월 달에 유튜브 유료 구독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9월 3, 4주차 보고서고 서울 은평구 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나오기 바로 직전 혹은 그 과도기 그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이었고 그래서 이제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죠. 단톡방에서 초기 재개발을 많이 선동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서울시가 주도해서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뭐 이런 제도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던 그 시점이었고 어쨌든 그 무렵에 21년 9월 달에 해당 유튜브 유료 구독 강의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은평구, 서울 관문 입지인 은평구 내에서도 가장 사이드 지역인 뭐 응암동이나 뭐 이제 그런 지역들을 서집단에서 이제 많이 강조했었죠. 강조하고, 그리고 기존에 워낙 중요한 거점인 연신내 역세권과 불강 역세권, 뭐 이제 그런 데도 물론 강조했지만,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될 곳, 거점 주변으로 확실하게 될 곳, 그게 이제 디벨롭 사업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사실 투자자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을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오늘 소개할 곳이 은평구의 일명 달의 마을로 불려지는 그 동네입니다. 달의 마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을 이름이? 맞습니다. 여기는 그 옛날 재개발 한번 추진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후에 이제 도시재생 예산을 받아서 도시재생이 주력으로 가다가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의 개발 트렌드가 바뀌는 그 즈음에 우리 서집단은 응암 13구역, 응암 12구역, 이제 구 이런 데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따가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했다 무너진 해당 구역 주변으로 지금 서울시 생활권계획 체제 하에서 믿을 만한 거점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초기 재개발 구역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건지 오늘의 주제죠. 초기 재개발 구역, 값싼 서울의 초기 재개발 구역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뭐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일 좋죠.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선동 세력들이 들어와서 재개발 해보자고 선동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우리는 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될 만한 구역을 찾아서 선점하는 게, 값싸게 선점하는 게 일단은 투자자의 가장 큰 덕목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별로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던 이 지역을 이때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는. 왜 하필이면 서집단에서는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재개발 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해당 구역 진짜로 재개발 다시 지정해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응암동 초기 재개발 구역 임장해서 2021년도 이때 당시는 초기 재개발 뭐 그런 추진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고 이때 당시 서집달 이런 컨텐츠도 이게 도시계획과 맞는 곳인지 안 맞은 곳인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맞더라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찰을 했고요. 그때 당시 그 단톡방의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또 있었냐면은요. 그 기존의 서울시 도시계획, 특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불합격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그게 적중이 되었고요. 일단은 이 상위 도시계획이 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1종이나 2종 7층 이하 지역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구역 이제 도시재생 지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추진하다가 재개발이 무너진 곳에 이제 잘 지정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그 옛날 서울시 생활권 계획대로 혹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 트렌드대로라면 다시 재개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이 이제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권력자가 바뀌었으니 도시계획이 바뀐다. 바뀐 권력자의 생각을 잘 읽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지역 분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권력자의 생각을 잘 읽고 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바뀌겠구나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아주 필요한 것들을 짝짝짝 골라내서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몇 달 만에, 얼마 만에 적중이 되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그 근거들을 어디서 찾아내고 하는지 그걸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서집달 멤버십에서 하는 건데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네.
자, 해당 응암 13구, 응암 13, 12구역이 있는 이 바운더리에 믿을 만한 서울시의 거점이 뭐가 있는지를 생활권 계획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적도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곳이고 모든 중심지들을 다 표시를 해한 그런 곳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은평구 쪽, 이 서부권 생활권이죠. 은평구 쪽 가보면, 사실 이럴듯한, 뭐랄까, 거대한 거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점은 도심 거점이나 광역 거점, 뭐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서부권에 지역 거점이나 지구 거점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상암수색 광역 거점에 배후 주거지로서 낙점을 했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네, 결과 어떠한 게 있냐면 산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 거점, 지역 거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할 달의 마을 주변에는 어떠한 거점이 있는지를 좀 보면은 쭉 확대해 보면 이쪽 지역이죠. 지금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천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가보면 세절 역세권에 응암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 거점입니다. 지구 거점. 그래서 지적도를 켜보면 이 해당 지구 거점이 뭐죠? 상업지역. 네, 예,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최초에는 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디벨롭부터 먼저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디벨롭 사업부터 먼저 활성화가 되고 나서 땅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돈 번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배후로 달의 마을을 포함한 이 배후 저층 주거지로 뭐가 퍼진다? 시세가 퍼지게 됐어요. 시세가 퍼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재개발해보자라는 움직임도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아, 여기는 서울시가 다시 기회를 줄 만한 명분이 상암 광안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서 각 지구와 지역 거점들을 주변으로 자그마한 기회라도 분명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이 응암 지구 중심뿐만 아니라 불광 역세권이나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신통기획, 모아타운, 3080 저희가 적중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워낙 관내에서도 은평구 내에서도 유명한 동네였고 네,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서 뭔가 하나의 이 사례, 초기 재개발 구역을 이 찾아내는 사례를 오늘 설명드리자면 이 응암 지구 중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네, 이제 핵심이죠. 자, 네.